고선님들은 마냥 농담으로 떠보는 척하고 물어보는 말이었지만요. 공화국의 처자였던 저는 정식을 내서 말을 받아쳤습니다.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어버이 수령님이 계시는 조국이 이 세상에서 제일 좋습니다. 우리는 집에 돌아갈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말했던 것이 생각나요. 안녕하십니까, 김평강입니다. 여러분, 저는 한국에 살면서 우리가 가장 많이 듣고 사용하는 국민이라는 언어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북한에서는 주민을 인민이라고 하거든요. 한국은 왜 국민이라고 부르고 북한은 인민이라고 부르는지 찾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감하시면은 보시면서 좋아요 해주시고요. 구독 전이신 분들은 구독 좀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북한 이야기라면 여러분도 저도 지겨울 때인데요. 그러나 관심을 안이 돌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 한반도 절반 땅이고 조국이고 안보 위험도 많이 받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나서 자란 곳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기도 하죠. 저도 처음부터 한국이 어려워 생각한 건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어려운 북한이지만 30년 전엔요, 끔찍한 기아가 있었습니다. 전 주민이 배가 고프고 1년에 한 100만 명씩 죽어나갈 때가 있었습니다. 이 시기를 북한 정부 공식 용어로요, 고난의 행군이라고 하는데요. 한국이나 국제사회에서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나라보다는 내 하나의 명줄, 다른 생각을 할 겨를이 전혀 없었죠. 오목한 기아, 추위, 질병, 벗어나기 위한 목숨 건 사투가 벌어졌었는데요. 이 고난의 행군 시기에 저는 뭘 했을까요? 다행히도 저는 외국에 나가서 일을 할 기회를 얻게 됐는데요. 국가에서는 외국의 호텔이나 식당을 내고 외화를 벌어들여서 나라 운영 자금을 마련하였고요. 기관을 설립하고 또 각 업체, 산업청, 단체 이런 데서 지원자들을 추천하고 모집하게 했습니다. 다행히 저는 그 어려운 나날 가족의 생계를 그곳에서 해결할 수가 있었죠. 그러나 북한은 집단 지도 체제 아닙니까? 월급을 중앙에서 관리를 했어요. 급여의 80%를 직장과 국가에서 갈취를 했는데요. 대신 국가에서는 얼마간의 식품과 생필품을 국내 가족들에게 전달해주는 방식으로 월급을 주었습니다. 그나마 쥐꼬리만한 월급을 용돈으로 받으면서도요, 내가 나라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뭔가 일을 하고 있다는 자긍심을 갖고 일했습니다. 해외에서 근무하다 보니까요, 외국이나 한국 사람들도 만나곤 했는데요. 안면을 익히게 되었는데요. 어느 날 누군가에게 조용히 남조선에 가지 않겠느냐 하는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북한 사람들이 모두 그래도 많이 깨어 있어서 이제나 저제나 도망칠 기회를 엿보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때 우리는 애국심이라고 하는 그 마음을 늘 갖고 자신들을 마치도 혁명가라도 되는 듯이 착각하면서 일을 열심히 해왔는데요. 고선님들은 마냥 농담으로 떠보는 척하고 물어보는 말이었지만요. 공화국의 처자였던 저는 정식을 내서 말을 받아쳤습니다.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어버이 수령님이 계시는 조국이 이 세상에서 제일 좋습니다. 우리는 집에 돌아갈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말했던 것이 생각나요. 지금은 몰라도 그때 우리는 모두 그랬고 또 북한 근로자들이라면 누구라도 마음이 같았을 것 같아요. 준비한 것 마냥 꼭 같은 대답을 했을 것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는 당시 조국이라고 부르는 그 땅을 무지무지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업무가 끝나기만 하면 정말 북한으로 향하는 소박한 보따리들을 3개, 4개, 5개씩 쌌는데요. 열심히 일한 땀과 순수한 정을 한가득 물건에 담아서 그 물건에 그렇게 집착을 했던 것 같아요. 짐 보따리들을 많이 끌고 말없이 북한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인민들이 북한으로 향한 마음은 곱고 순수했는데요. 언제부터 탈북자들이 탈북을 하기 시작합니다. 차차 해외 근무자들 속에서도 북한을 떠나게 되었는데요. 왜겠습니까? 외국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들러붙어서 뭘 좀 빼낼 수 있을까, 돈이라도 또 나올 수 있을까 하고 보이고 취조가 혈안이 돼서 날뛰고 탄압을 하던 또 단속도 심했거든요. 그래서 외화벌인 교화벌이라는 말이 돌았어요. 저국에 돌아가기만 하면 사상투쟁을 벌였는데요. 교화라는 말은 한국말로 말하면 교도소에 간다는 말인데요. 교화라는 말은 가족이 불순한 일에 연행되었거나 나라를 떠야 하는 돌발 상황이 생겨서 잡혀가거나 불행을 겪는 동료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이탈하여 두만강을 건너가는 탈북자 중에는 먹고 살기 어려워서 고향을 떠났고 중국에 팔려갈 여자 탈북자들 속에서는 헤아릴 수 없는 고통도 겪었죠. 그들은 중국 사람들에게 팔려가서 성폭행을 당하기도 하고 또 원치 않은 애를 낳고 그 중국 사람들과 같이 식구가 되어야 하는 그런 슬픔도 겪기도 했습니다. 또 중국 정부의 강제 북송 정책으로 북송되고 잡혀가고 총살당하고 그나마 감옥살이를 하고 살아난 여성들은 아기가 보고파서 또 도망치고 그러다 헤어진 자식들 지금 해외에 떠도는 북한 사생아들이 수십만이 된다고 하니 더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중국에서 떠돌이로 꽃제비로 해외에 뿔뿔이 흩어져 갔습니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난 2000년 나라를 수습할 수 없었던 김정일은 누구에게? 한국에 손을 내밀게 되죠. 김대중 대통령은 햇볕 정책으로 북한을 덮습니다. 그때 남한 주민들이 도와준 그때 나라를 진정시키고 국민 생활 개선에 힘을 쏟아야 할 김정일 정부 처음으로 무엇을 했을까요? 그 돈으로 국경을 봉쇄하고 국민을 억압하였습니다. 가장 초미의 문제로 생각하고 서둘렀던 것이 국경 봉쇄였습니다. 북한 정부는 각 구역 보위부들의 월경자 직결소를 설치하였고요. 나라가 조금 허리를 펴는 것 같아 희망을 안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탈북자들을 잡아가두고 도망자, 월경자로 처단하거나 강제 노역을 시켰습니다. 그뿐이었나요? 중국에서 강제 북송되고 잡아들이고 공개 총살도 했습니다. 한국에 3만 5천 명의 탈북자들이 지금 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한에는 얼마나 갔을까요? 꼭 10배로 보시면 됩니다. 북한 탈북자 탄압 소식에 고향으로 길이 막혀버린 탈북자들은 눈물을 흘리며 돌아서야 했고요. 중국 깊숙이 몸을 숨기거나 해외로 한국으로 가는 길을 탐문하게 됩니다. 만약 그때 고향을 찾아오는 탈북자들을 억압하지 않았더라면 다들 돌아갔을 것이고 고향에서 먹고 살 만큼 했다면 다시 이탈하는 일은 절대로 없었겠죠. 결국 한국은 인민을 탄압하는 북한 정권의 무기를 지원한 셈이 되었습니다. 최초 고향을 떠났던 1세대 탈북자들은 보통의 평범한 북한 주민들이었어요. 실제로 그들은 어떤 정치적인 뜻을 갖고 조국을 떠난 것이 아닙니다. 탈북자의 90%가 망명 같은 것은 정말 생각도 못 해보았고 꿈도 안 꿨을 거라고 저는 장담을 합니다. 속담에요. 개는 주인이 못 산다고 탓하지 않고 사람의 부모가 못생겼다 나무라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낯설고 물설은 이국 땅이거나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미지의 세계보다는 그래도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나서 자란 땅 아닙니까? 어찌 감히 떠날 생각을 했을까요? 그 우리나라라는 것, 북한 그것에서 우리를 지켜주리라고 믿었습니다. 다들 돌아가고 싶어 했죠. 좀 벌어서 들고 가서 가족과 고향 사람들에게 사랑이 되고 힘이 되어주고 그리고 나라의 보탬이 되고 성공하고 싶었습니다.
저도 나라에 돌아가기만 하면 하고 싶은 일이 있었는데요. 저에게 만약 평양시장 자리를 준다면 평양시의 모든 공중 화장실을 개조 건설하겠다 마음먹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런 주민의 갸륵한 심정을 누가 믿어주지 않았습니까? 북한으로 돌아가자마자 죄 없는 인민들에게 감옥이라는 지옥을 선물하고 간첩이거나 배신자의 프레임을 씌워서 가혹한 처벌을 내리고 공개 재판과 사형을 했던 자들이 누구입니까? 누가 누구를 배신했습니까? 배척한 쪽이 누구입니까? 북한 정부가 국민을 배신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사랑하는 고향 땅에 돌아가지 못했지만 또 하나의 조국 한국에 와서 모든 것에 감사하고 너무나 감사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때 돌아갔더라면 세상에 이런 천국이 있다라는 것을 절대 알지 못했겠죠. 그런 어려움에 처해 갈 길 몰라 헤매이던 우리를 믿어주고 안아준 곳은 또 하나의 조국 남조선을 알지 못했겠죠. 당시 북한에서는 한국에 대해서 부익부 빈익빈의 사람 못 살 세상이라고 교육을 했어요. 어린애들이 깡통을 차고 먹을 것을 찾아 헤매는 것이고 아침마다 신문을 팔아서 학비를 마련해야 공부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자본주의, 자유주의 세계는 차갑고 불공정하고 인정머리 없는 사회라고 들었으니까요. 그리고 북한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마치도 미제국주의자들과 남조선 괴뢰들이 호시탐탐 공화국을 노리고 있고 우리가 어렵게 사는 모든 원인은 제국주의자들의 봉쇄 정책 때문이라고 아마 지금도 그렇게 교육을 할 것입니다. 남한에 가서 살 생각을 절대 할 수가 없었겠죠. 이제 한국에 와서 살면서 왜 북한은 주민을 인민이라고 하고 부르고 또 한국에서는 왜 국민이라고 부르는지 알았습니다. 국민은 나라 국자, 나라 안의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국가는 한국밖에는 없습니다. 북한은 나라가 아니란 걸 스스로 인정한 꼴입니다. 철없는 김정은 정권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당신들을 국가라고 칭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같은 민족, 선량한 백성이었습니다. 배신한 건 탈북자가 아니고 당신들입니다. 이제 당신들을 그만 잊고 살고 싶습니다. 당신들은 북한 주민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또 더 좋은 주제를 갖고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